왕의 그림자에 가려진 여인들의 진짜 이야기를 아시나요? 화려한 왕관 뒤에 숨겨진 눈물, 권력의 중심에서 벌어진 치열한 생존 게임, 그리고 역사책이 기록하지 않은 조선 왕실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조선 500년을 지배했던 왕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편안히 앉아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왕비들의 숨겨진 역사. 건국과 함께 시작된 운명.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 그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신덕왕후 강씨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그녀는 고려 말 혼란기에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죠. 당시 이성계는 이미 50대 중반을 넘긴 노장이었고 강씨는 이제 갓 20살을 넘긴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강씨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만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개경의 명문가에서 자란 그녀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고 남편의 야망을 이해하는 지혜를 갖추고 있었죠. 이성계가 고려의 충신 정몽주와 대립하며 위기에 처했을 때 남편을 개경으로 불러들여 위험을 피하게 한 사람도 바로 그녀였습니다.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했을 때 경로하는 남편을 달래고 아들을 보호한 것도 강씨의 역할이었어요. 1392년 조선이 건국되면서 강씨는 자연스럽게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부인 한씨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기 때문이죠. 태조 이성계의 애정은 식을 줄 몰랐고 그는 신덕왕후가 낳은 막내 아들 이방석을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다른 아들들, 특히 아버지를 위해 피를 흘렸던 형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신덕왕후는 40대 초반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태조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는 도성 안에 능을 조성할 수 없다는 법도를 무시하고 지금의 정동 일대에 그녀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아내를 가까이 두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으로요.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 이복 동생들을 제거했지만 바로 왕위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형인 이방과를 왕으로 추대했죠. 정종으로 알려진 이 왕과 그의 아내 정한왕후 김씨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은 없었지만 기록에 따르면 부부 사이가 무척 좋았다고 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의 한가운데서 정종과 정한왕후는 서로를 의지하며 조용한 삶을 살았어요. 권력의 정점에 선 여인. 마침내 이방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태종이라는 묘호로 역사에 기록된 그의 곁에는 원경왕후 민씨가 있었죠. 고려가 무너지기 직전에 혼인한 두 사람은 단순한 부부 이상이었습니다. 함께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동지였어요. 원경왕후의 친정인 여흥 민씨 가문은 이방원의 가장 든든한 후원 세력이었습니다.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원경왕후가 한 역할은 결정적이었어요. 그녀는 친정의 재산을 동원해 사병을 모았고 무기를 은밀하게 확보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남편에게 필요한 힘을 제공한 거죠. 그녀의 대담함과 결단력 없이는 태종이 왕위에 오르는 일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왕이 된 태종은 냉혹하게 변했어요. 왕권 강화라는 명분 아래 그 어떤 공신도 외척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원경왕후의 막강한 친정 가문은 이제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여겨졌죠. 태종은 의도적으로 많은 후궁을 들였고 원경왕후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부부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그리고 태종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왕비의 남동생들, 즉
자신의 처남 4명을 차례로 영모로 몰아 모두 죽여버렸죠. 함께 새 왕조를 꿈꾸던 동지였던 아내를 태종은 권력을 위해 철저히 배신한 겁니다. 원경왕후의 마음속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요? 성군의 그림자에 가려진 비극. 세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아내 소원왕후 심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 태종이 외척을 경계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아버지를 영모로 몰아 죽이고 어머니를 관노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신하들은 당장 왕비를 폐위시켜야 한다고 들고 일어났지만 세종은 아내를 지켰습니다. 한순간에 집안이 몰락하는 걸 지켜봐야 했던 소원왕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모든 슬픔과 원망을 가슴에 묻고 침묵으로 왕의 곁을 지켰어요.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자애로우면서도 기강이 엄정했다고 합니다. 세종 8년 왕과 세자가 한양을 비운 사이 큰 불이 났을 때 소원왕후는 직접 진화 작업을 지휘해 궁궐로 번지는 것을 막아냈죠. 위대한 성군의 가장 완벽한 동반자였지만 그녀 마음속 깊은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을 거예요. 소원왕후는 세종과의 사이에서 8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다산이었죠. 하지만 그 아들들이 훗날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비극을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난 건 어쩌면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행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슬픈 사랑 이야기. 문종은 왕이 되기 전 세자 시절에 아내를 잃었어요. 아들 단종을 낳고 얼마 안 되어 세자빈이 세상을 떠났기에 문종의 왕비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5대 왕비는 문종의 아내가 아니라 6대 왕 단종의 아내인 정순왕후 송씨가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단종의 왕위를 빼앗게 되는 숙부 수양대군이 2사람의 혼례를 주선했습니다. 어린 왕과 이제 갓 족두리를 쓴 어린 왕비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서로를 깊이 아끼고 사랑했어요. 궁궐의 모든 이들이 그들의 맑은 사랑을 애틋하게 지켜봤죠. 하지만 행복은 단 2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양대군이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를 일으켜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 그가 바로 세조입니다. 어린 왕 단종은 먼 강원도 영월 땅으로 유배를 떠났고 왕비 정순왕후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궁에서 쫓겨나 지금의 창신동에 있는 작은 절로 들어갔어요. 청계천의 영도교는 2사람이 생이별을 한 마지막 장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다리 위에서 잡았던 손을 놓아야 했던 17세 소년과 15세 소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순왕후는 그 슬픔을 안고 평생을 살아냈습니다. 궁박 여인들과 함께 옥감에 물을 들이는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고 무려 82세까지 장수했어요. 기나긴 세월 동안 그녀는 자신들의 행복을 짓밟았던 세조의 아들들이 요절하고 그 핏줄이 연산군에게 끔찍한 복수를 당하는 것까지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건 어쩌면 하늘이 그녀의 지독한 슬픔에 보내는 아주 길고 잔인한 위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저주받은 왕비의 운명. 성종의 첫 번째 왕비 공해왕후 한씨는 당대 최고 권력가 한명회의 딸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치 구도 속에서 맺어진 혼인이었지만 성종은 어린 아내를 무척 아꼈어요. 공해왕후는 이름처럼 공손하고 부드러우며 어질고 자애로운 성품을 지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비가 된 지 불과 4년 만에 18세라는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그녀의 죽음 이후 성종의 후궁이었던 한 여인이 왕비로 책봉되면서 조선 왕실에는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연산군의 생모가 될 패비윤 씨였어요. 후궁 중에서 왕비를 선택하기로 한 왕실 어른들은 윤 씨를 점 찍었습니다. 비록 가난한 양반 가문 출신이었지만
뛰어난 미모와 고운 성품으로 입궐 초기부터 성종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이죠. 왕비가 된 윤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가 염원하던 왕자, 훗날 연산군이 되는 원자를 낳았습니다. 나라의 근본이 될 후계자를 낳은 공로와 그녀의 아름답고 현숙한 모습에 온 조정과 백성은 새로운 국모를 향한 기대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비극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왕비가 되고 아들을 낳은 뒤 윤 씨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때 칭송받던 공손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만함과 불안이 들어찼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왕비로 만들어준 시어머니 소혜왕후와 시할머니 정의왕후를 업신여기는 기색을 공공연히 드러냈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깊은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가난한 친정, 후궁 출신이라는 약점, 그리고 언제 식을지 모르는 왕의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괴롭혔을 겁니다. 그 불안은 곧 끔찍한 질투로 번져나갔어요. 성종이 다른 후궁의 처소에 드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고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흑주술에까지 기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왔어요. 그날도 성종과 윤 씨는 크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다른 후궁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은 걷잡을 수 없이 격해졌고 이성을 잃은 윤 씨는 울부짖으며 왕에게 달려들었죠. 분노를 참지 못한 성종이 그녀를 꾸짖으며 밀치자 절망에 빠진 그녀는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왕의 얼굴을 핥히고 말았습니다. 용안에 난 상처, 그건 단순한 부부싸움의 흔적이 아니었어요. 왕의 권위, 나아가 나라의 체면에 씻을 수 없는 흠집을 낸 대역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안의 선명한 손톱 자국을 본 신하들은 경악했고 궁녀들조차 왕에게 달려와 왕비마마가 너무 무서워 곁에서 모실 수가 없다며 울며불며 호소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성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를 왕비 자리에서 폐하고 궁 밖으로 내쫓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걸까요? 성종은 결국 신하들에게 떠밀리듯 패비 윤 씨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비정한 명을 내리고 맙니다. 강화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윤 씨는 사약을 받았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하얀 소복에 피를 토해내며 말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장성하거든 이 옷을 보여주어 어미가 얼마나 원통하게 죽었는지를 알게 하라고요. 이 피 묻은 옷은 훗날 연산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의 시작이 됩니다. 폭군과 그의 여인들, 패비윤 씨가 피 묻은 소복을 남기고 떠난 뒤 텅 빈 왕비의 자리는 다시 후궁이었던 정현왕후 윤 씨에게 돌아갔어요. 공교롭게도 패비와 같은 파평 윤 씨였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현명했으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생모를 잃은 어린 세자 이웅, 훗날의 연산군의 새로운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어요. 성종과 신하들은 세자가 생모의 비극적인 죽음을 알게 되면 어떤 충격을 받을지, 훗날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진실을 영원히 덮어버리기로 했죠. 정현왕후는 세자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어요. 그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세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무럭무럭 자랐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세자가 정현왕후를 친어머니로 알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진실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세자는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10대 왕 연산군이죠. 즉위 초반 그는 선정을 베풀며
성군의 자질을 보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광기와 상처가 깨어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생모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는 분노의 화신으로 돌변했죠.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색출해 잔인한 피해 복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칼끝은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 정현왕 후에게까지 향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연산군이 벌건 칼을 들고 대비전으로 난입했죠. 그는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서 나오시오. 내 어머니를 죽인 자들과 한패가 아니었소? 데뷔전의 궁녀들은 겁에 질려 떨었고 정연왕 후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숨을 죽여야 했어요. 이 끔찍한 순간 그녀를 구한 건 연산군의 아내 신씨였습니다. 연산군의 왕비 신씨는 참으로 특별한 여인이었어요. 폭군으로 변해가는 남편 곁에서 그녀는 유일하게 그의 광기를 잠재울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연산군이 정연왕 후의 처소로 향했을 때 그의 앞을 막아서서 눈물로 호소하며 광기를 진정시킨 건 바로 왕비신 씨였어요. 연산군은 그녀 앞에서만큼은 무장 해제된 한 남자일 뿐이었죠.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켜 그를 몰아내기 불과 며칠 전 연산군은 왕비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모두 나의 탓이요.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을 때 신씨는 제발 남편과 같은 유배지로 보내달라고 애원했어요. 장록수를 비롯한 수많은 미녀들과 향락에 빠져 살았던 연산군이었지만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남긴 마지막 말은 중전이 보고 싶다였다고 전해집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지옥으로 추락한 폭군의 마지막 순간 그가 찾은 건 결국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던 한 여인이었던 거죠. 7일 천하의 비극. 연산군이 쫓겨나고 그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이 신하들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중종이죠. 왕이 될 서열에 없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아내 신씨 또한 얼떨결에 왕비가 되었어요. 그녀가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왕비 자리에 있었던 비운의 여인 당경왕후 신씨입니다. 그녀가 왕비로 책봉된 기간은 겨우 7일. 기쁨을 누리기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죠. 반정을 일으킨 공신들은 그녀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연산군의 처남, 즉 패비 신씨의 오빠였기 때문이에요. 역적의 집안 사람을 국모로 둘 수 없다는 공신들의 거센 압박에 힘없는 중종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중종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함께해온 조강지처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결국 자신의 손으로 아내를 궁 밖으로 내쫓는 명을 내려야만 했어요. 젊은 왕과 왕비는 하룻밤 사이에 강제로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궁에서 쫓겨난 당경왕후는 인왕산 아래에서 평생 중종을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해요. 그녀는 매일 아침 경회루가 보이는 바위에 올라 자신이 입던 붉은 비단 치마를 펼쳐 보였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으니 부디 안심하십시오라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중종 또한 가끔 경회루에 올라 그 붉은 치마를 바라보며 아내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단 일주일 만에 왕비 자리에서 쫓겨난 여인의 평생에 걸친 기다림. 이보다 더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여인 천하의 시대. 당경왕 후의 비극 이후 중종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장경왕 후 윤씨죠. 그녀는 마침내 조정을 안정시킬 적통 왕자, 훗날 인종이 되는 아들을 낳았어요. 쿠데타로 왕위에 올라 항상 정통성 불안을 느끼던 중종과 신하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장경왕후는 아이를 낳은 후 산후병을 이기지 못하고 2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은 왕자와 함께 왕의 곁자리는 다시 공석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비극적인 죽음이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군주가 등장할 무대를 마련해 주었죠. 장경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왕비로 간택된 17세의 어린 소녀가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문정왕후 윤씨입니다. 어린 나이에 자신보다 20살도 더 많은 왕의 아내가 되어 궁궐로 들어온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의 야심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영리했고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녀 앞에는 이미 나라의 국본으로 책봉된 어린 세자, 즉 인종이 있었어요. 세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친어머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고 그에게 어머니란 오직 자신을 길러준 계모 문정왕후뿐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이 어린 세자에게 더없이 자애로운 어머니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문정왕후는 조용히 하지만 착실하게 자신만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훗날 명종이 되는 경원대군이었습니다. 이로써 조선 왕실에는 묘한 대립구도가 형성되었어요. 대윤파의 중심에는 인종의 외삼촌인 유님이 있었고 소윤파의 중심에는 문정왕후의 남동생인 윤원영이 있었습니다. 조정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를 물어뜯는 암투의 장으로 변했죠. 중종은 늙고 병약했으며 우유부단했습니다. 그는 칼을 들어 이 혼란을 정리하는 대신 그저 방관하며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왕의 침묵 속에서 문정왕후와 소윤파의 힘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종이 세상을 떠나자 오랜 기다림 끝에 세자가 왕위에 올랐죠. 조선의 12대 왕 인종입니다. 왕이 된 인종은 자신을 지지하는 대윤파를 등에 업고 정적인 문정왕후와 이복동생, 경원대군을 제거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손에 넣었어요. 신하들은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며 당장 소윤파를 숙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인종은 너무나 착한 아들이었고 너무나 선한 왕이었어요. 그는 차마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를 내치지 못했고 아무 죄 없는 어린 동생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문정왕후에게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거르지 않았고 동생을 더욱 아꼈죠. 그의 착함은 권력의 속성을 꿰뚫고 있던 문정왕후에게는 경멸스러운 유약함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위에 오른 지 불과 9개월 만에 건강하던 인종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실록에는 그가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문정왕후의 독사를 의심했습니다. 인종이 죽기 며칠 전 문정왕후가 건넨 떡을 먹고 시름시름 앓았다는 야사가 전해질 정도로 진실이 무엇이었든 인종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문정왕후였습니다. 그녀의 어린 아들 경원대군이 다음 왕, 즉 명종으로 즉위했고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문정왕후가 직접 정사에 나서는 수렴청정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녀의 시대, 이른바 여인천하가 시작된 겁니다. 명종이 친정을 시작한 후에도 문정왕후의 권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 큰 아들인 왕을 어린아이 대하듯 했고 심지어 명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다는 일화까지 전해집니다. 명종은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 숨막혀하는 무기력한 왕일 뿐이었죠. 조선을 건국한 태조부터 태종, 세종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경계하고 막으려 했던 외척의 폐해가 문정왕후라는 한 여인의 손아귀에서 현실이 되어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치욕의 시대,
문정왕 후에 철권 통치가 시작되면서 궁궐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남편 인종의 의문스러운 죽음을 목도해야 했던 젊은 대비 인성왕 후 박씨의 삶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르는 시어머니 문정왕 후의 서슬 퍼런 권력 아래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죠. 살아남기 위한 그녀의 선택은 철저한 복종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드러내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비위를 거스르는 그 어떤 언행도 삼갔습니다. 매일 아침 문정왕 후에게 문안을 올리며 지극한 효심을 보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한편 명종의 곁에는 왕비 인순왕 후 심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큰 세자를 낳았고 문정왕 후와 온 조정은 크게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순혜세자는 13세의 어린 나이로 병들어 죽고 말았고 인순왕 후는 자식을 앞세운 어미의 슬픔을 가슴에 묻어야 했죠.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인순왕 후는 다시는 아들을 낳지 못했고 결국 명종은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의 직계 혈통이 끊어진 거예요. 이때 다음 왕을 지명할 수 있는 최고 권한이 대비가 된 인순왕 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떠안게 된 거죠. 실록에는 그녀가 한자를 읽을 줄 몰랐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사를 파악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수였던 조선의 국모로서 그녀가 느꼈을 막막함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고심 끝에 반개 왕족 중에서 성품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하성군을 다음 왕으로 지명했어요. 조선의 14대 왕 선조입니다. 선조가 즉위했을 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인순왕 후는 약 1년간 잠시 수렴 청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정왕 후처럼 권력을 탐하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아 선조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주고 물러났죠.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의도하지 않은 거대한 정치적 파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남동생 심의겸이 막강한 외척으로 떠오르면서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 즉 서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는 조선을 수백 년간 괴롭히게 될 지독한 당파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반개에서 왕위에 오른 선조, 그의 시대는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시련이었던 임진왜란과 왕위를 둘러싼 부자 간의 비극적인 그 비극의 한가운데에는 3명의 왕비가 있었어요. 선조의 첫 번째 왕비는 의인왕 후 박씨였습니다. 그녀는 어질고 온화한 성품을 지녔지만 왕비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인 후사를 낳지 못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왕비의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의인왕 후는 후궁들이 낳은 왕자들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보듬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총명하고 능력이 뛰어났던 둘째 아들 광해군을 유독 아꼈어요. 그녀는 광해군을 자신의 양자로 입적시켜 후궁의 아들이라는 약점을 덜어주고 그의 정치적 입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단순한 애정을 넘어 수많은 왕자들 중 가장 뛰어난 광해군이야말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나라를 이끌어갈 적임자임을 꿰뚫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며 7년간의 끔찍한 전쟁, 임진왜란이 시작되었어요. 수도 한양이 함락당했고 선조와 왕실은 비참한 몽진길에 올랐습니다. 의인왕 후 또한 왕과 함께 의주까지 피난하며 그 모든 고난을 겪었죠. 무능하고 질투심 많은 왕 선조가 의병장들의 공을 시기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챙길 때 의병을 동원하고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며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백성들의 신망은 무능한 왕이 아닌
유능한 세자에게로 쏠렸어요. 의인왕후는 그런 광해군을 대견하게 여기면서도 아들을 질투하는 남편의 차가운 시선에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인왕후는 세상을 떠났고 선조는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어요. 바로 임무광후 김씨입니다. 할아버지 뻘 되는 늙은 왕과 어린 왕비의 기묘한 결합. 처음부터 궁궐에는 어색하고 불안한 기류가 감돌았어요. 선조는 전쟁 영웅으로 떠오른 아들 광해군을 병적으로 질투하고 의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자로 책봉하긴 했지만 호시탐탐 그를 끌어내릴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그리고 어린 왕비 임모광후가 그에게 절호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바로 영창대군이었습니다. 후궁의 아들인 광해군과 달리 영창대군은 왕비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적통 왕자였죠. 늙은 왕 선조는 뒤늦게 얻은 적통 아들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고 노골적으로 광해군을 패하고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조정은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와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로 나뉘어 살벌한 정쟁을 벌였어요. 광해군은 매일같이 사야금판을 걷는 심정으로 아버지의 차가운 눈초리와 어린 계모, 갓난아기인 이복 동생의 존재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긴 불안의 시간 끝에 광해군이 마침내 왕위에 올랐어요. 어린 왕비였던 임모광후는 하루아침에 대비가 되었지만 그녀와 그녀의 어린 아들 영창대군의 존재는 광해군에게 여전히 눈엣 가시 같은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광해군과 대북파는 칼을 빼들었어요. 그들은 영모 사건을 조작하여 영창대군을 엮었고 불과 8살이었던 어린 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는 뜨겁게 달궈진 온돌방에 갇혀 찜통더위에 쪄죽임을 당하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아들을 잃은 임목대비는 대비의 지위마저 박탈당한 채 덕수궁에 유폐되었습니다. 궁녀들은 모두 광해군의 감시자들로 교체되었고 그녀는 죄인처럼 갇혀 지내며 매일 밤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피눈물을 흘렸어요. 인조 반정이 성공하고 광해군이 폐위되던 날 임목대비는 10년간의 유폐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새로운 왕 인조에게 당장 광해군 부자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하며 그 살점을 씹어야 내 원한이 풀리겠다고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 왕조의 여인들. 쿠데타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인조. 그의 곁에는 왕이 되기 전부터 함께해온 아내 인열왕후 한씨가 있었어요. 인조는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기에 늘 정통성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그 불안감은 종종 잔인함으로 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열왕후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남편 인조에게 지나친 숙청을 피하고 민심을 보듬으라고 거듭 조언했으며 폐위된 광해군과 그 아내를 모셨던 궁인들을 내쫓지 않고 그대로 고용하여 보살피는 아량을 보였습니다. 한 번은 한 상궁이 폐주 광해군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자 주위에서는 당장 그녀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인열왕후는 오히려 옛 주인을 잊지 못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며 그 상궁에게 상을 내렸다고 해요. 하지만 하늘은 그녀에게 평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북방에서는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강성해지며 명나라를 위협하고 조선의 형제의 맹약을 요구하며 압박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1627년 후금의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니 이것이 정묘호란입니다. 다행히 전쟁은 길어지지 않았지만 이는 더 큰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어요.
인열왕후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묵묵히 왕의 곁을 지키며 국모의 소임을 다했지만 오랜 마음 고생으로 심신이 쇠약해졌고 결국 1635년 4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다가올 더 큰 치욕을 보지 않고 눈을 감은 것이 그녀에게는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공교롭게도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황제를 칭하며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기 위해 보낸 사신들은 인열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조선에 도착했어요. 이를 거부한 조선에 대한 응징으로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인조는 남한산성에 갇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47일을 버텼지만 결국 항복했습니다.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을 당했죠. 그리고 그 치욕의 대가로 인조의 두 아들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훗날의 효종이 청나라 심양으로 볼모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나라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인조는 새 왕비를 맞이했어요. 장렬왕후 조씨입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나이는 당시 겨우 14세. 전쟁의 상처로 늙고 병든 44세의 왕과 이제 갓꽃을 피운 어린 소녀의 혼인이었죠. 이 기묘한 결합은 그녀를 조선 왕실 족보의 가장 복잡하고 기구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나이상으로는 자신의 의부사들인 효종보다도 어렸고 너무나 오래 살아남은 탓에 남편 인조, 의부사들 효종, 며느리 인선왕후, 손자 현종, 심지어 증손자 숙종의 시대까지 모두 겪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이 기나긴 삶은 조선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치열했던 정치 논쟁의 불씨가 됩니다. 바로 예속 논쟁이죠. 남편 인조가 세상을 떠났을 때 며느리 입장이던 그녀가 몇 년 상복을 입어야 하는가를 두고 조선 최고의 학자들이 붙어 논쟁을 벌인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예법 논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효종이 정통 왕위 계승자인지 아니면 형 소현세자가 의문사한 뒤 얼떨결에 왕이 된 것인지를 둘러싼 왕의 정통성 문제가 숨어 있었어요. 이 논쟁은 며느리 인선왕후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다시 한번 재현됩니다. 조용히 궁궐을 지키고 있던 장렬왕후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정치가들이었던 송시열과 허묵 등이 벌이는 거대한 정쟁의 상징적인 중심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녀의 만수무강은 역설적으로 조선의 정치를 더욱 복잡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은 셈입니다. 한편 남편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갈 때 그의 아내 장씨 또한 함께 그 고난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바로 훗날 효종의 왕비가 되는 인선왕후예요. 그녀는 적진의 한복판인 심양에서 8년이라는 혹독한 세월을 인질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훗날 현종이 되는 아들을 낳았고 남편을 위로하고 내조하며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8년 후 형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고 복림대군이 새로운 세자로 책봉되면서 그들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왕비가 된 인선왕후는 매우 검소했으며 남편 효종이 청나라에 당한 치욕을 갚기 위해 비밀리에 추진했던 북벌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그녀는 또한 후궁 소생의 아이들까지 차별 없이 따뜻하게 대한 인자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볼모라는 개인적 비극을 이겨내고 국모로서 남편과 나라의 상처를 보듬으려 했던 강인한 여인의 기록이었어요. 가장 극적인 무대, 예속 논쟁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폭풍이 휩쓸고 간 현종의 시대. 그 곁에는 조선 역사상 가장 성격이 강했던 왕비로 기록된 명성왕후 김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총명했지만 고집이 세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불같은 성품의 여인이었어요. 워낙 성격이 강해서 남편이었던 현종이 평생 후궁을 한 명도 들이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강렬한 기질은 외아들이었던 다음 왕에게 고스란히 유전됩니다. 바로 조선의 19대 왕 숙종이죠. 훗날 조선의 정치를 거대한 도박판처럼 뒤흔들었던 숙종의 예측 불가능하고 대담한 성격은 바로 어머니 명성황후에게서 물려받은 거였어요. 명성황후는 아들 숙종이 병에 걸려 위독해지자 평소 그토록 멸시하던 무속 신앙에까지 기대게 됩니다. 무당은 왕의 쾌유를 위해서는 생모인 대비마마께서 호돈만 입은 채 차가운 물벼락을 맞아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처방을 내놓았어요. 하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던 그녀는 한겨울의 혹한 속에서 기꺼이 그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아들 숙종은 기적처럼 병석에서 일어났지만 정작 명성황후 자신은 그 후유증으로 지독한 감기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마저 내던졌던 불꽃 같은 여인. 그녀는 죽기 전 아들 숙종에 대해 내 아들이지만 그 성격은 나조차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숙종의 첫 번째 왕비는 인경왕후 김씨였어요. 그녀는 숙종이 세자였던 시절부터 함께한 어진 세자빈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천연두에 걸려 19내라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떠난 그녀의 빈자리는 곧 조선 왕실을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새로운 왕비의 간택으로 이어졌죠. 두 번째 왕비로 간택된 여인은 인현왕후 민씨였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어요. 증조할머니였던 장렬왕후를 모시던 궁녀 장옥정이었습니다. 미천한 역관의 딸이었지만 역사의 길이 남을 만큼 뛰어난 미색을 지녔던 그녀에게 숙종은 첫눈에 마음을 빼앗겼죠. 하지만 아들이 후사도 보기 전에 신분 낮은 궁녀에게 빠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어머니 명성황후는 장옥정을 궁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그녀를 잊지 못했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다시 그녀를 찾았어요. 이때 투기심이 없고 어진 인현왕후가 오히려 남편을 위해 장옥정을 후궁으로 다시 불러들이자고 직접 주청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것이 국모의 아량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다시 궁으로 돌아온 장옥정은 숙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모두가 염원하던 왕자를 낳았고 숙종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어요. 아들의 이름은 균이라 지어졌고 그녀는 후궁 최고의 품계인 희빈에 책봉됩니다. 희빈 장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장희빈의 시작이었어요. 아들을 낳은 그녀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고 그녀를 지지하는 남인 세력의 목소리 또한 날로 커져갔습니다. 반면 아들을 낳지 못한 왕비 인현왕후와 그녀를 지지하는 서인 세력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죠. 장희빈은 더 이상 과거의 미천한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현왕후를 대놓고 무시했고 두 여인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어요. 인현왕후가 질투심에 장희빈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숙종은 결단을 내렸어요. 그는 인현왕후의 생일 잔치를 간소하게 치르라고 명했음에도 신하들이 이를 어겼다는 사소한 트집을 잡아 아들을 낳아준 장희빈의 편에 섰습니다. 그는 조강지처이자 국모였던 인현왕후를 왕비의 자리에서 폐하여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궁 밖으로 내쫓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장희빈을 새로운 왕비로 책봉했어요.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남인들은 환호했고 서인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오른 장씨는 자만했고 숙종의 마음은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권력을 잡은 남인들의 오만함에 염증을 느꼈고 매일같이 투기와 암투를 벌이는 왕비 장씨에게도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또 다른 여인이 들어왔어요. 패비 인현왕후를 모시던 무수리 출신의 궁녀, 훗날 영조를 낳게 될 숙빈 최 씨였습니다. 숙종은 어느 날 밤 우연히 패비를 위해 기도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숙종의 마음은 쫓아냈던 옛 아내 인현왕후에게로 서서히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숙종은 또 한 번 세상을 뒤집어 놓았어요. 아무런 예고 없이 왕비 장씨를 다시 희빈으로 강등시키고 폐서인이 되어 궁 밖에 살던 인현왕후를 다시 왕비로 복귀시킨 겁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남인들은 하루아침에 몰락했고 서인들이 다시 정권을 잡았죠. 한순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장희빈의 분노와 원한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궁으로 돌아온 인현왕후가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의 죽음 직후 숙빈 최 씨가 숙종에게 달려가 충격적인 사실을 고했습니다. 희빈 장씨가 자신의 처소 뒤편에 신당을 차려놓고 매일 밤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굿을 벌였다는 거예요. 조사 결과 희빈의 처소에서는 저주에 사용된 인형과 동물의 사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한 숙종은 관련자들을 잡아들여 혹독하게 고문했고 마침내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여 죽게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어요. 숙종은 한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자신의 아들을 낳아준 여인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비정한 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야사에 따르면 그녀는 내가 죄가 있다면 왕의 아들을 낳은 죄밖에 없다며 사약받기를 거부했고 결국 상궁과 내시들이 강제로 그녀의 입을 벌려 사약을 들이부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장희빈의 비극적인 삶은 막을 내렸어요. 왕조의 화혼. 장희빈의 죽음 이후 숙종은 경주 김씨 가문의 인현왕후를 세 번째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들어온 궁궐은 피로 얼룩진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한쪽에는 영모의 죄인이 된 장희빈의 아들 세자 이윤, 훗날의 경종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무수리 출신. 하지만 야사에 따르면 그녀는 내가 죄가 있다면 왕의 아들을 낳은 죄밖에 없다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 속에서 인현왕후는 놀라운 정치적 지혜를 발휘했어요. 그녀는 어느 한쪽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 두 왕자를 모두 자신의 아들처럼 품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연인군을 친아들처럼 아끼고 보호하여 그의 불안정한 입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녀의 현명한 처신 덕분에 숙종 사후의 혼란은 최소화될 수 있었고 경종의 짧은 재위 기간에 거쳐 영조가 무사히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격변의 시대에 조선 왕실을 지켜낸 조용한 수호자였어요. 경종의 곁에는 왕비 선의왕후 어씨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정은 경종을 지지하던 소론 세력의 중심이었고 그녀는 남편의 편에 서서 끊임없이 하지만 남편 경종은 몸이 허약했고 결국 재위 4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는 조선의 왕들 중 가장 긴 무려 52년의 재위 기간을 자랑합니다. 그의 첫 번째 왕비였던 정성왕후 서씨 또한 조선의 왕비들 중 가장 오랫동안 국모의 자리를 지켰어요. 하지만 그녀의 33년 왕비 생활은 길고 외로운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영조는 그녀에게 거의 관심을 주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끝내 자식이 없었어요. 그녀는 남편이 그토록 미워했던 아들 사도세자를 오히려 친아들처럼 아끼고 감쌌습니다. 그 때문에 영조와의 사이는 더욱 멀어졌지만 그녀는 훗날 뒤주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갈 젊은 세자를 끝까지 보호하려 했죠. 정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정성왕후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정조의 곁에는 정순왕후 김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조의 두 번째 왕비였고 정조에게는 할머니 뻘 되는 사람이었죠.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조선의 미래를 건 치열한 이념 대립이었어요. 정조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대왕 대비가 된 그녀는 수렴청정을 하며 정조가 평생을 바쳐 이룩했던 모든 개혁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정조의 사람들을 숙청하며 자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모든 개혁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정조의 사람들을 숙청하며 자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마지막을 장식한 가장 노련하고 강인한 여성 정치인이었어요. 정조의 곁에는 효의왕후 김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정조가 겪었던 모든 시련, 즉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과 수많은 암살 위협 속에서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였어요. 그녀는 성품이 온화하고 검소했으며 시할머니 정순왕후, 시어머니 해경궁 홍씨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픔을 겪었지만 그녀는 후궁에게서 태어난 아들 순조를 친아들처럼 사랑으로 길러냈어요. 하지만 정조의 죽음 이후 조선은 걷잡을 수 없는 쇠락의 길로 빠져듭니다. 정조의 아들 순조의 왕비 순원왕후 김씨의 친정인 안동 김씨 세력이 조정을 장악하면서 왕은 허수아비가 되고 특정 가문이 나라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세도정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후 헌종의 왕비였던 효연왕후, 효정왕후, 그리고 강화도령 출신의 왕 철종의 아내였던 철인왕후에 이르기까지 왕비의 자리는 안동 김씨 가문이 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녀들은 개인의 능력이나 성품이 아닌 오직 가문의 권력을 위해 선택된 인연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나라는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의 마지막을 장식할 이름이 등장합니다. 서구 열강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던 격동의 시대. 고종의 아내이자 조선의 마지막 왕비, 그리고 대한제국의 첫 번째 황후 명성황후 민씨입니다. 처음 그녀는 세도 정치를 경계하던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에 의해 권력 기반이 없어 다루기 쉬울 것이라는 이유로 선택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뛰어난 정치 감각과 강인한 의지로 시아버지와 맞서며 고종을 진정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개화와 수구, 외세와 자주의 갈림길에서 그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1895년 을미사변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했어요. 새벽 일본 자객들이 경복궁에 난입하여 그녀를 비참하게 시해한 겁니다. 한 나라의 국모가 궁궐 안에서 무참히 살해당한 이 사건은 사실상 조선의 주권이 끝났음을 알리는 비극적인 종언이었어요. 조선의 마지막 왕비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후는 순종의 아내 순정효 왕후 윤씨입니다. 그녀는 만국의 황후로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르는 한국 현대사의 모든 비극을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어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될 당시 그녀는 나라의 주권을 넘기는 옥새를 자신의 치마폭에 숨기고 끝까지 내어주지 않으려 저항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으로 모두가 피난 갈 때도 백성을 두고 갈 수 없다며 홀로 궁을 지켰고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들조차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1966년 창덕궁 낙선제에서 세상을 떠남으로써 500년 넘게 이어져 온 조선 왕비들의 기나긴 행렬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역사의 그늘에 가려진 왕의 여인들. 그들의 눈물을 따라 조선의 역사를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을 호령했고 누군가는 비정한 정치의 희생양이 되었으며 또 누군가는 이름 없이 쓰러져 갔어요. 하지만 그녀들 모두는 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냈던 여인이었고 어머니였으며 한 나라의 국모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슬픔과 영광을 가슴에 묻고 편안한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 잔잔히 들어보는 이야기 역사 한 줌이었습니다.